사실 의류 쇼핑몰 하면은 되게 레드오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이뤄냈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아직 매출액 100억까지는 못 찍었지만은 그래도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머뭇거리고 미루고 휴학을 안 하고 1년 더 학교를 다녔다면은 자, 덩어리로 쓴 상품명 키워드 3개 중에 1개에서는 상품이 정상 노출되는데 나머지 순위 검색을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는 건 어떤 문제점 때문일까요? 상세 페이지도 썸네일도 옹크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작성했는데 유독 이 상품만 노출이 되지 않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유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세겠죠. 15만 개 밑으로 떨어지냐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되고 15만 개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이버 랭킹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은 뭐냐면 저랑 대표님이랑 같은 상품 등록해서 올렸는데 제가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팔려요. 그러면은 제가 대표님보다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랭킹이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상품수가 15만 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노출이 아예 안 된다.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안에도 없다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그런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 최적화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표님 키워드가 카테고리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모자 산업은 초보자가 뛰어들기에 너무 레드오션인가요? 모자도 15만 개 이하 상품이 적용될까요? 충분히 적용되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모자 같은 경우도 아이템만 좋고 소구점이 명확하다면은 충분히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레드오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누구는 레드오션이 더 괜찮다고 하죠. 사실 의류 쇼핑몰 하면은 되게 레드오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이뤄냈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아직 매출액 100억까지는 못 찍었지만은 그래도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머뭇거리고 미루고 휴학을 안 하고 1년 더 학교를 다녔다면은 끔찍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크트님 초반에 혼자 하실 때 루틴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루틴 궁금합니다.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긴 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초반에는 혼자 할 때는 투잡으로 했고요. 제가 오후에 출근했어요. 오후에. 밤에 일을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출근한다고 하면은 7시에 퇴근하고 와서 발주 놓고 그때 이제 기획을 하거나 상세 페이지 등록을 하거나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사진을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잡을 했었습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봐요. 옷 앞부분 버클이 뜨고 옷감이 울어서 고민되는데 혹시 해결책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자, 요거는 일단 찍어놓고 우리가 포토샵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스팀을 조금 빳빳하게 해가지고 쫙 먹여서 이제 촬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촬영을 해도 그렇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후보정으로 좀 하는 수밖에 없어요. 패치 툴이라고 하죠. 옆에 원단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는 패치 툴을 쓰던가 아니면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우리 GD 대표님께서 스팀 말고 일반 다리미로 빡시게 다리거나 다른 컬러도 동일 현상이면 그 제품은 진행 안 할 것 같습니다. 검정만 그런 거면 샘플 새로 받거나 사입이시라면 교환할 것 같고 그냥 찍으신다면 니트나 셔츠 같은 걸로 안 보이게 살짝 덮어서 찍어보세요. 그러고 다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후보정으로 조금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보세요. 첫 시작엔 옷을 몇 종류나 구비해야 할까요? 처음에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게 부담이 돼서 자,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쇼핑몰 오픈 시 옷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을 딱 드릴게요. 최대한 적게 준비를 해주세요. 최대한 적게 준비를 하는 건, 어이구, 조용해. 놀래라. 쉬리가. 놀래라. 깜짝 놀랐다. 자, 다시. 최대한 적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옷을 보는 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소싱하는 감각이 없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소싱하는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재고로 남게 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소싱은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최대한 적게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하나씩 준비를 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자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네, 최대한 적게. 자, 야외 촬영 팁을 알 수 있을까요? 야외 촬영 팁?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야외 촬영 팁이라고 하면은 일단 야외 촬영에서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깔끔한 공간이라고 하면은 풀수 안 되고요. 더러운 아스팔트 안 되고요. 깔끔한 아스팔트는 괜찮아요. 하여튼 공간이 더러우면 안 돼요.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러면 깔끔한 공간은 어디냐 하면은 저는 카페 추천드립니다. 카페를 추천드리는데 서울은 좀 제외할게요. 왜냐면 서울은 상업적으로 촬영하면 안 된다는 곳들이 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지방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카페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든요. 여기서 좀 추가적인 팁은 시간대가 되게 중요해요. 요일이랑 시간대가 되게 중요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월, 화, 수 이때는 아침에 오픈할 때 가거나 아니면은 점심 지나고 한 2시부터 5시 사이 아침에 오픈할 때라고 하면은 9시 30분이나 10시라고 할게요. 보통 카페 문 늦게 여니까 10시부터 점심 전 12시까지 또는 2시부터 5시까지 이때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때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카페 사장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쇼핑몰 촬영할 건데 여기 촬영 좀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왜냐면 저희가 피팅 촬영하고 나면 인스타그램에 진짜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촬영 간단하게 좀 하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막 옷 주렁주렁 들고 와가지고 사장님 저희 여기서 쇼핑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하면은 제가 카페 사장이어도 뭐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옷은 차에 놔두고 일단 첫 번째 착장만 들어가서 찍고 또 차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찍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사람이 너무 없다 하면은 옷을 좀 바구니 같은 데 들고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찍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게 이제 야외 촬영 팁이죠. 그래서 야외 촬영이라고 해서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이런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에서 촬영 찍으면은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카페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또는 이케아나 아니면은 마트 같은 데 있죠. 대형 마트? 그런 것도 좀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울리는 옷이 있고 안 어울리는 옷이 있겠죠. 그죠? 니트 같은 거를 거기서 찍으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좀 추천드리는 곳이 스팟이 어디 있냐면 교보문고, 서점 같은 데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한테 부담을 좀 덜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야외 촬영의 팁이라고 하면 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카페가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교보문고, 이케아, 트레이더스 이런 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 촬영 팁은 이 정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